네, 일단 뭐 그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죠. 네. 사실 오늘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는 올라가야지 이제 코스피랑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뭐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막 하면서 찾아보니까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96%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코스피는 연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1월 첫 거래일 시초가 대비해서 96%가 올라와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전기 정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일정이 좀 있습니다. 7월 1일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고 세션별 주제가 나왔는데 첫째 날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 날은 K뷰티, 로봇,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셋째 날은 2차 전지 에너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만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정도로 네.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바이오, 2차 전지 고루고루 올라오는 걸 보면 시세에 대한 연속성,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연속성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7월 달은 좀 다를까요? 네, 뭐 저도 이제 3월 달에 4월 달, 5월 달 코스닥이 반등을 좀 할 수 얘기 많이 있겠습니다. 해주셨죠.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뭐 처참히 제가 틀렸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가 바이오가 좀 올라오고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니까 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아마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히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한번 우리가 그래도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0% 넘게 올라온 기업들을 지금 매수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오늘 한 10% 정도 올라온 기업들 뭐 20%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다면 기다렸었던 매수 가격이 안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까 전에 뭐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관련돼서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밀리는 것은 수급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가치적인 측면에선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면 뭐 알테오젠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 얼만큼 돈을 벌고 있어라고 한다면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 밸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는 자금의 유입 가능성은 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밸류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속는 셈 치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관점을 조금 더 넓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붙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한 번만 더 7월 달에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또 고민이 생기는 게 오늘 2차 전지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요. 알테오젠이 지금 9%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19% 상승이 나옵니다. 2차 전지로 가야 되나 제약바이오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짙어지실 것 같은데 오늘 출발점만 해도 제약바이오가 강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코스피긴 하지만 오늘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 어느 쪽이 좀 더 유망하게 보이세요? 저는 뭐 둘 중 하나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코스피가 좋았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메리트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다른 2차 전지 기업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오늘 올릭스 같은 경우도 정배열로 들어가는 모양새고요. D&D 파마텍이라든지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가 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둘 다 좋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들이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지금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땐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 표를 더 드리는데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전 지금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으로서 제가 삼성 SDI라는 기업도 잠시 후에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전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지난주 주중에 계속해서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코스닥 ETF가 있습니다. 코스닥 150 ETF가 네. 있는데 요걸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다들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다들 안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달리고 있었던 강세 업종이 있는 상태에서 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려고 하냐? 왜 ETF를 매수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기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밸류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종목이 틀리면 그 종목은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지수에 대한 베팅은 저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초 대비해서 밀려 있는 상태고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보다도 밀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비중을 더 높게 잡고 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전체 포트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코스닥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저는 ETF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루의 흐름이 코스닥 시장으로 모든 매기가 쏠려와서 이제 코스닥을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에서 20-30% 정도는 코스닥을 우리는 좀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중심으로 대형 투톱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그렇게 되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늘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 이렇게 올라오니까 빨리 코스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정리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 없었으니까 담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저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올해가 가장 헷갈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예 없다면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이 그래도 한 20-30% 정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굳이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 선물이 지금 많이 낙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낙폭을 키운다라기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뭐 종합주가지수 제가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 가치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내가 매수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의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고 너무 괴롭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밸류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저는 반도체가 아예 없다면 일정 수준은 넘어가는 게 맞다. 하지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와 장점이 있는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서 저는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크게 말씀드려서 주식 비중을 줄일 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 이후에 넘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가 있다면 저는 뭐 굳이 비중을 더 늘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통상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고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오지 않고 빠졌을 때는 계속 고민만 하다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짜 딱 타이밍은 아닌데 올라오면 이제 진짜 찐 고민이 시작된다. 왜냐면 이 안에서도 희비는 엇갈리게 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안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미래 성장성이 있고 당장은 실적이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스토리와 모멘텀이 있으면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밖에 종목이라고 한다면 좀 일부 정리를 하셔서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투톱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차장님 오늘도 외국인은 너무 많이 팝니다. 일단 주식을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D+2라고 해서 리밸런싱은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 마무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31일까지 이 리밸런싱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합니다. 이 현상은 어디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코스닥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수급적으로 이런 과도한 외국인의 매도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과도한지는 뭐 그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정세 자체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수익이 많이 난 데에서 수익을 챙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는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근데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받아줬고 기관 투자자들도 받아줘서 게다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나오면서 TP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라온 건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런 강세가 약간은 누그러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애플이 뭐 치플레이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주당 5만 원이었을 때 이 5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했었던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라면 30만 원이 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5만 원대 매수 접근을 할 수 있었던 투자자보다 지금 접근을 하는 투자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대에 내가 뭐 10주를 매수할 수 있었어라고 한다면 뭐 300만 원 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거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면 예전에는 뭐 100만 원으로 한 주를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은 200만 원,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건데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만한 명분은 결국에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투심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또 올라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코로나 때도요. 제 주위에서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전업 투자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사업자도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일부의 투자자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매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이 실적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나와도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눌림이 나오고 다른 업종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이걸 보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투심이 약간 바뀐 것 같고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종목이 변동성을 많이 안 보일 때 다른 종목이 움직임을 보인다면 내가 이걸 보유할 수 있을지, 이쪽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넘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또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쭤봤는데 일단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특징주 SM인데 와, 차장님, SM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12%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일단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승에 좀 동조하는 흐름인데 SM 어디서 좀 특징을 찾아보고 계세요? 네, 일단 SM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밸류 하단을 깨고 내려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라고 한다면 뭐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엔터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업종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PBR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PBR 밴드가 역사상 밸류 하단을 한참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증권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SM을 필두로 한다라기보다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죠. 지금 S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7조 6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 업종을 본다면 대장주는 하이브인데 오늘 주가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SM이 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지금부터 저점을 잡고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후순위에 밀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바이오도 있고 지금 많이 밀린 종목들 중에서 올라올 길이 멀리 남아 있는 업종들이 뭐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지금 로봇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엔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거예요. 업종 밸류를 이탈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PBR 밴드 안으로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보유가 맞는 것 같고, 매수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선순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밀렸고 네. 로봇도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선순위는 아니지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저는 홀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상승세가 오랜만에 또 이런 시원한 상승세 기분 좋고 반갑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엔터주는 아무래도 수급 쪽으로 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대비해서는 좀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보유 관점은 유지, 신규 접근은 급할 게 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제가 삼성전기를 보면서 느낀 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 조정이 나왔는데 삼성전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등락을 좀 키워가면서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좀 주고 있어요. MLCC 관련돼서 뭐 빅테크 5천억 수주 이슈도 나온 것 같은데 기대감이 있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기는 일단 MLCC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그건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MLCC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 지금 저는 삼성전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리콘 커패시터가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밸류를 한 단계 레벨업 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매출이 일단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에도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군데 거래처가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레퍼런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고객들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리콘 커패시터 쪽에 대한 캐파 확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MLCC 쪽과 뭐 FCBGA 쪽 그리고 실리콘 커패시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걸 보고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왔었던 궤적을 그대로 또 쫓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MLCC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이라든지 D램의 가격이 올라갔었던 초입부와 지금 삼성전기가 잘하고 있는 MLCC 쪽과 FCBGA 쪽에 대한 그 가격 상승률 자체가 초입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더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방송하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오늘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MLC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보다는 MLCC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도체와 MLCC와 그리고 전력기기 쪽을 본다면 저는 반도체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요 MLCC, 뭐 FCBGA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전자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은 저는 2분기 실적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세 흐름을 보면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정말 추세를 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차장님 말씀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 맞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실적을 보고 접근하자 좀 이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접근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네, 한번 네. 매수하고 싶다라면 저는 지금 분할 매수 1차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수급은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갑자기 코스닥 쪽으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려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도 밸류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쪽으로는 자금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기의 최근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실적 보고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보다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은데 지금 뭐 일단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는 수급이라든지 2분기에 대한 실적 가시성을 본다면 저는 1차 매수는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더 확인해도 좋지만 워낙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미뤄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ABL 바이오입니다. 저는 오늘 제약 바이오 쪽 보면서 차장님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장 출발부터 제약 바이오 쪽이 좋았는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관, 연기금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한올 바이오 파마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고 언급됐던 종목들의 연기금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꽤 이번 달 들어서 장시간 동안 유입이 맞아요. 됐더라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 확실히 코스닥 쪽에서는 승기를 잡아가는 걸까 좀 생각이 드는데 ABL 바이오 특징주 짚어주세요. 네, 뭐 일단 승기를 잡으려면 더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빠질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밸류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동안 기관의 순매수가 20만 주입니다. 적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뭐 개인 투자자라면 개인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온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좀 불안한 게 종가 부근에 또 제약바이오가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해왔던 것처럼 윗꼬리가 달리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에 찍히고 있는 수치를 기반으로 했을 땐 틀린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어쨌든 무형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V자 반등이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그때도 저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면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너무 무리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제약바이오가 80%야 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10%에서 20% 내외는 전 보유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많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그랩바디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랩바디라는 것이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모달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ADC라든지 뭐 이중항체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랩바디 B도 마찬가지고요. 그랩바디 T도 마찬가지고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나요? 뭐 현재 수치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1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10만 원대를 뭐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 뭐 시장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밀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만 5천 원대를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약사가 있는데 그 제약사가 받고 있는 시장 가치가 1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10조에서 15조 정도. 근데 ABL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정도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풀린다면 그래 저는 추가적인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ABL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ABL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가 빠져도 사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오늘 21선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종가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V자 반등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비중이 10%에서 20% 내외라고 한다면 한번 가져가 보자. 다만 바이오 관련된 비중이 너무 80% 이상 된다면 오히려 반등을 우리가 현금을 대한 확
확보로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반도체도 앞서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오늘 장 마감까지 분위기 좋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재규 차장님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유망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2차 전지도 분위기 좋다라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대형주들이 끌고 가줄 수 있다. 대형주 안에서 삼성 SDI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 SDI 어디서 우리 좀 유망하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삼성 SDI가 2차 전지 대형주들 중에선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강합니다. 근데 두 기업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의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쪽이 70% 그리고 ESS 쪽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부터는 네. ESS 쪽이 20%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ESS 쪽에 대한 성장 밸류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침투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오늘 제약바이오 올라오는 모멘텀 중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기술 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반발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와 그리고 ESS 쪽에 대한 모멘텀 2분기에 매출이 6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자 재료 쪽에 대한 매출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거든요. 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S와 전자 재료 쪽에 대한 매출이 15%씩 차지하고 있는데 요 두 시장이 모두 다 커질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전기차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삼성 SDI 뭐 45만 원대로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